안녕하세요. 투자의 모든 것 투홀입니다. 오늘 대부 시스터즈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적으로 보시면은 이날이죠. 11월 30일, 11월 30일 날 강한 양봉 상한가로 마감을 하고 1차 어느 정도 파동이 나왔습니다. 1차 파동이 나와서 기간 조정을 거치고 눌린 다음에 전형적으로 이 낀봉이죠. 이 낀봉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차트를 보시면 이런 날 거래가 평소 대비 거래량이 좀 줄으면서 도치형을 만들고 뭐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근데 주요 이평선이라든지 전일 상승했던 부분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낀봉을 만들고 다음날 20%까지 급등을 하고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어떤 초기에 뭐 강하게 무대방 치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이렇게 장기적으로 끌고 올라갈 주식들은 한번 이렇게 물량 테스트를 합니다. 이렇게 물량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이 한번 가격을 올렸을 때 어느 정도 시장에서 물량이 나오는지, 기존에 지금 이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 새로운 가격대인 17,800원, 그러니까 18,000원대 이봉도 마찬가지고요. 17,800원 이봉 위에서 어느 정도 물량이 좀 나오는지 테스트를 합니다. 일명 간을 보는 거죠. 이게 간을 보고 어느 정도 이날 같은 경우에는 한번 올렸을 때 뭐 거래량이 30만 주 정도 나왔는데 이날은 거래량이 50만 주 가량 나왔거든요. 그래서 물량 테스트를 한번 하고 좀 기간 조정을 보였고 이봉에서 다시 물량 테스트를 한번 하고 이제 가도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 날부터 17% 정도 갭 상승을 한 다음에 아랫꼬리로 다시 한번 물량을 좀 소화하고 상한가를 만들고 이날 1월 25일 날도 상한가를 만들고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 주식 이때 파동이죠. 이 전에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 9,000원에서 만원대를 돌파하는 이 봉이 나왔고요. 지금 4만원까지 한 4배 정도 상승을 했는데 앞으로 이게 더 갈 주식인지 이런 부분을 한번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한가, 이 T자형 상한가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고점에서 물량을 터는 상한가가 있고 제가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T자형을 만들고 다음날 다시 급등을 했죠.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한국 파마처럼 고점에서 물량이 터지는 고점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물량이 2시 넘어서죠. 2시 반부터 해가지고 쭉 빼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런 식의 상한가를 만드는 그런 패턴이 아니라 30분 봉 만에 물량을 닫아버렸죠. 물량을 닫아버렸습니다. 거래량도 없이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힘이 살아있다. 여기서 물량을 터는 게 아니라 물량을 다 뺏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좀 이날 T자형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다음날도 전체적으로 좀 갖고는 있지만 강심장들이 갖고는 있지만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을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까지 다 9시 35분까지 뭐 오전장부터 쭉 올려가지고 다 소화를 시키는 그런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도 뭐 18% 상승, 종가는 8%로 마감했지만 굉장히 강한 최근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이 굉장히 센 모습이고 테마가 탄력적으로 아직 살아있다 이런 느낌인 거고 어제 목요일, 금요일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금요일 조정은 이날 강력한 상승봉으로 마감했던 T자형 봉인 종가죠. 29,100원을 살짝 건드리고 다시 반등하면서 끝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5일선은 깼지만 아직 11선, 21선이 아래쪽에 있는 모습이고 좀 강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 상한가 위에서 이 전체적으로 T자형 상한가 위에서 이 위에서 이렇게 노는 거를 좀 고가놀이 패턴이라고 하는데 동방이 그런 모습을 최근 보였습니다. 이 쿠팡 이슈로 강한 상승을 보였던 동방인데 쿠팡 물류 쪽을 지금 막고 있죠. 그래서 쿠팡 나스닥 진출설로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 지금 이 상한가 이날은 뭐 지금 T자형 만들고 다음날 이 T자형을 만들고 다음날 이게 20%까지 상승을 했다가 아래쪽으로 크게 좀 음봉이 나야 이게 죽는 거거든요. 이날 물량을 털면 아예 하루 종일 아래쪽으로 밀어버렸어야 되는데 옆으로 거래량이 터졌는데도 옆으로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4,500원에서 5,000원대. 그래서 이런 종목은 아직 좀 많이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테마가 다시 대부 시스터즈로 돌아와서 전반적으로 이런 지금 상한가를 보이고 위쪽으로 계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상한가는 안 터졌지만 전반적으로 계속
24%, 8%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날도 금요일 날도 장이 엄청 빠졌는데 나름 뭐 이 전형적인 하락 패턴이 나오면은 이날 하한가를 갔어야 돼요. 금요일 날 제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지금 그 정도로 장이 코스닥 코스피 3% 이상 빠지는데, 오늘 하락을 마음 먹고 물량을 던지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하한가를 만드는 정도로 밀어버렸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마이너스 17%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8%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 시장이 지금 보시면 2시 이후부터 이게 밀어버리려고 했는데 다른 주식들이 너무 빠지다 보니까 물량이 안 나왔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락 쪽에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물량을 던지려고 했으면 받아주는 개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90%가 뭐 자기 물량이야.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주식 수도 굉장히 적고 한데, 오늘 털려고 봤는데 지금 주식이 다 폭락해가지고 다른 종목들 다 가서 물 타고 있고 하고 있고 지금 하기 때문에, 시장이 좀 안정적일 때 밀어버리면 20% 마이너스 가더라도 시장에 관심을 받는데, 다른 종목 우량주들이 막 5%, 10%씩 빠지는데 거기서 이거 그동안 완전 올랐던 거 20% 빠진다 해도 시장 관심 못 얻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차주에 좀 반등이 나와서 다른 종목들이 다 빨간불이 나올 때 제 차 좀 밀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 가능성은 결국 이 가격대를 지키는 거죠. 더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이 가격대를 좀 지키고 어느 정도 조정을 옆으로, 아까 동방처럼 이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으로 이 3만 원대 라인에서 좀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브시스터즈는 게임 업체죠.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올랐나? 쿠키랑 관련해가지고 결국 상승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데브시스터즈의 쿠키런 킹덤과 뭐 그랑사가 주인공이다. 모바일 게임 매출 탑 10에 진입했다. 이 모바일 게임 매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죠. 게임 하나 터지면. 옛날에도 장난 아니었습니다. 쿠키런 처음 나왔을 때. 그래서 지금 데브시스터즈가 옛날에 나오고 상장을 하고 2014년에 상장을 하고 계속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좀 턴어라운드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게임 쪽 섹터가 결국 가능성은 무한한 시장이기 때문에 좀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는 일반 간단히 살펴봤고, 그래서 이런 주식 같은 경우 이제 3,000원에서 4만 원까지 갔지만 쿠키런 신작이 10위 안에 들었다고 이렇게 갈 만한 그런 펀더멘탈이 개선됐다고 볼 수는 어렵고, 가볍게 살펴보면은 게임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게임 소프트웨어 업체고, 그리고 지금 발행 주식수, 이 발행 주식수가 중요한데, 발행 주식수가 1122만 주고 유동 주식수가 700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700만 주 정도가 유동 주식수고, 그게 이제 시장에서 오늘 거래량이 120만 주 정도 나왔는데, 지금 대충 감이 오시죠? 지금 주가가 굉장히 가볍고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주요 보시면 컴투스가 9% 갖고 있고요. 자사주가 11%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NHN 엔터테인먼트가 15% 갖고 있습니다. NHN 엔터테인먼트는 아시다시피 옛날 네이버, 인터넷 네이버 쪽이랑 또 게임이랑 이쪽 모바일 쪽이랑 이렇게 좀 분사가 돼서 그때 설립된 회사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지분을 좀 많이 갖고 있고, 컴투스 게임 회사에서도 갖고 있고, 그래서 지분들을 이렇게 많이 나눠 갖고 있기 때문에 유동 물량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이분들이 지금 뭐 작전을 하거나 어떤 시세를 조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이번에 쿠키런 킹덤 등을 런칭해서 좀 나름 선전하고 있고, 올해 또 개발 중인 라인업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전반적으로 올해 작년에 이제 뭐 게임주나 엔터주 이런 주식들이 좀 못 갔는데, 올해는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1월 초반부터 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종목이 돈을 잘 벌고 있을까? 근데 지금 보시면 턴어라운드죠. 단기 순이익이 흑자 전환.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항상 이 흑자 전환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좀 탄력성이 높을 수 있고요. 2017년, 18년, 19년 계속 죽었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주가도 계속 내려온 부분이 있었고, 하지만 이번에 좀 기대감이, 이번에 쿠키런 신작도 나오고 반응도 좋고 올해 라인업들이 좀 탄탄하다, 그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 이 주가라는 거는 2020년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2020년에 턴어라운드가 돼서 2021년 과연 올해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날아가는 게 주식입니다. 그래서 최대 시장이 좋을 때는 2년 2022년 그러니까 매출이 꺾이지만 2021년 뭐 하반기를 기점으로 턴어라운드해서 2022년에는 뭐 사상 최고치를 달성할 예정이다. 뭐 이런 뭐 조선업이든 어떤 다른 섹터에서 이런 게 나오면 그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가 상승하면서 결국 진짜 그 실적이 나왔을 때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이런 식의 주식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아셔야 되고 결국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20년에 뭐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와서 완전 흑자전환해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지금 올라간다기보다는 이 쿠키런부터 새로운 라인업들이 올해 좀 전반적인 성장세를 타고 요새 뭐 중국 관련 우호적인 그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좀 다양한 쪽에서 좀 이 게임 쪽 섹터에 대해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뭐 엔터 게임 이쪽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옛날에 그 결국 BBIG, 배터리, 그다음에 바이오, 그다음에 인터넷 게임 뭐 이런 쪽에서 작년에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 이렇게 못 가는 주식들, 안 갔던 주식들 이런 주식들이 올해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작년에 어느 정도 빛을 못 봤던 주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했다고 볼 수 있고 하지만 좀 과한 부분이 있어요. 과한 부분이 있고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하락 추세 그러니까 급등 차트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뭐 11선을 깨고 아니면 21선에서 반등이 돌려 나오고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 부담 없이 좀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런 단순히 뭐 어떤 AB 프로바이오 같은 거 이런 주식처럼 이런 주식도 나오긴 했네요. 반등이 이런 데서 23% 결국에는 21선 깨니까 옆으로 기다가 반등이 나왔는데 이렇게 무슨 사회이사가 모더나 창립 멤버라는 이유로 뭐 바이오의 바자만 나와도 급등하던 그런 시절처럼 올라갔는데 바이오가 마지막에 끝물을 크게 탈 때 이런 주식들도 결국 털어먹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브시스터즈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기업이 뭐 그런 분위기라기보다는 게임 업체 전형적으로 실적이 보이고 바이오처럼 추상적인 그런 실적이 아니라 실제적인 어떤 매출의 증대가 보이고 뭐 게임 개발, 게임 출시 이런 소식들이 전반적으로 계속 방향성과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부분인 만큼 좀 어느 정도 계속 지켜보면서 좀 먹을 자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데브시스터즈를 간단히 살펴봤고요. 앞으로도 이 종목 좀 좋은 먹을 자리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뭐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추가적으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새롭게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워낙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급등락을 심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신경을 쓰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데브시스터즈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